내 마지막 복수예요. 시원의 완벽한 배신으로 나병이는 결국 최후를 맞이했는데요. 이목단 이양이를 포함 여러 명을 죽이고 불을 쌓은 나병이인데 최후가 너무 허무하긴 했습니다. 그냥 소리 지르고 죽는 게 다였죠. 다만 죽음으로 죄를 갚기에는 꽤 오랜 시간 자신이 원하는 부를 누리며 우리가 가지고 싶은 걸 가질 수만 있다면. 원하는 방식으로 살아간 것 치고는 약한 복수인 것 같은데 나병이는 남편과 아들의 죽음보다 부를 더 소중히 생각했죠. 힘들게 모았던 그 돈이 사실 큰 의미가 없음을 깨닫게 되는 사건이 생길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애써 모아온 재산을 김치원에게 뺏긴다거나 혹은 그녀의 욕심으로 희생당한 사람들을 위해 나눠지는 방식이겠죠. 어쨌든 나쁜 인간들은 다 죽고 이제 악귀와 인간들의 대결만 남았는데요. 이미 악귀가 된 구산형. 날 원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탐욕스러웠어. 구산형을 칭찬하며 뒤에서 안아주는 악귀. 하지만 이건 원한이 완전히 풀렸다기보다 영원히 살고 싶어서 연기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악귀의 실제 인물이었던 향이는 동생을 팔아넘긴 이후 그 더러운 돈으로 미술을 하겠다고 초자병을 구매해 좋아하는 이기적인 인물이었기 때문이죠. 사실 이전에도 악귀는 구산형의 인생 자체를 송두리째 뺏고 싶어 했는데요. 클럽에 가보고 네컷 사진을 찍고 백화점에서 돈 걱정 없이 쇼핑도 하고 자신이 누려보지 못한 20대 여자아이의 삶을 살고 싶어 했습니다. 결국 악귀의 최종 목표는 복수가 아니라 구산형의 청춘을 완전히 뺏는 것이었죠. 끝났다. 하지만 구산형에겐 아직 마지막 희망이 있습니다. 이건 11화에서 나온 장면에서 알 수 있죠. 네 이름 말한 거 미안해. 하지만 그건 얘기하지 않았어. 나병이가 말하지 않은 그것은 악귀를 잠재울 수 있는 방법과 연관이 있는데요. 그 방법은 구광모 교수가 연구한 악귀의 이름을 알아내고 5가지 물건을 봉인하는 게 맞는 방법인 것 같습니다. 다만 악귀는 일부러 마지막 물건을 옥비녀로 잘못 알려줬고 그래서 악귀가 구산형의 본체를 장악하게 돼버렸죠. 옥비녀는 이양이의 증오심이 가득 담긴 악의 결정체였고 심지어 사람을 죽였던 도구였기 때문에 악귀가 영원히 존재할 수 있는 중요한 매개체였던 것입니다. 반면 염혜상이 찾아야 하는 마지막 물건은 옥비녀처럼 이양이의 죽음과 관계된 물건이지만 악에 바친 물건이 아니라 억울한 죽음과 관련된 물건일 가능성이 큰데요. 그걸 이용해서 원한을 풀어주면 아무리 악귀라도 못다한 청춘을 마무리해줌으로써 결국 잠들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다만 그 물건에 대한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은 김우진, 나병이, 악귀인데 김우진은 어둑신이에 의해 사라졌고 나병이도 죽었으니 이젠 악귀가 직접 얘기해주는 수밖에 없죠. 그래서 구산형은 악귀의 원한을 풀어주며 끝까지 설득할 것 같습니다. 넌 네가 있어야 될 곳으로 돌아가. 네 가족들이 있는 곳. 이양이도 무척 이기적이긴 하지만 사실 이양이와 이목단 모두 어른들의 욕심에 의해 억울하게 죽은 목숨일 뿐입니다. 악귀의 본체 이양이의 삶을 생활기록부를 통해 추측해보면 미술뿐만 아니라 달리기, 노래 등 예체능의 소질이 있는 밝고 쾌활한 성격의 소녀였습니다. 하지만 가난했던 향이의 부모님은 향이의 재주를 뒷받침해줄 경제적 여력이 없었고 향이가 그냥 남편 잘 만나서 현모양처가 되길 바랐죠. 중3이 되어 본격적으로 미술에 관심을 가지면서 향이는 화가의 꿈을 꾸게 되었고 남과 경쟁을 좋아하는 향이는 누구보다 그림을 잘 그리고 싶었습니다. 그때부터 향이는 부자 친구들에 대한 질투심, 스스로의 상황에 대한 억울함이 들었고 점차 성격이 나쁘게 변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동생에게 짜증을 내기 시작했고 자연스럽게 나만 지키면 된다는 식의 이기적인 성격을 갖게 된 것이죠. 이제 향이를 악귀로 만든 무당과 염승욱 회장, 나병이는 모두 죽었지만 중요한 인물들이 아직 살아있는데요. 바로 장진리 마을 사람들이죠. 실제로 악귀가 죽이는 사람들은 대부분 장진리와 연관이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비록 나병이가 주범이었고 장진리 마을 사람들은 직접 소녀를 죽여 악귀를 만든 건 아니지만 동네의 부가 늘어나는 것으로 만족하고 어린 소녀들의 죽음을 방조했습니다. 책 누군가 이 마을에서는 악행에 동조하는 이유가 다수가 함께 정한 규칙이고 그 규칙을 정하지 않으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버림받아 자신에게 피해가 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악귀의 입장에서는 나병이와 염씨 가문 뿐만 아니라 자신을 팔아넘긴 장진리 마을 전체가 복수의 대상이었던 것이죠. 마지막 화 예고편에는 구산형을 완전히 잠식시키려는 악귀의 최후 발악과 구산형을 지키려는 염혜상과 홍세의 고군분투가 담겨 있는데요. 구산형 오른손으로 받았어요. 염혜상이 구산형에게 옥비녀를 건네는 장면이 나오는데 구산형은 오른손으로 옥비녀를 건네봤습니다. 원래 같으면 악귀에 씌었을 때 왼손만 사용하겠지만 이제 산형이 악귀에 거의 잠식된 상태이기 때문에 그림자의 머리가 산발이 아니듯 오른손으로 받아도 악귀 상태일 확률이 높죠. 악귀는 그 옥비녀를 받아들고 영원히 살 수 있는 마지막 숙제를 진행하려고 하는 듯 합니다. 하지만 어느덧 구산형과 오랜 친구 사이가 된 염혜상은 구산형의 이상 행동들을 보고 수상함을 느낄 것 같은데요. 그 5개의 물건 그걸 마무리 지어야겠어요. 염혜상은 구산형이 아직 악귀에 잠식되었음을 눈치채고 그녀를 살리기 위해 마지막 의식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한 가지 문제점은 옥비녀가 악귀가 원한 물건이었을 뿐 그 의식에 필요한 물건은 따로 있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염혜상은 홍세와 함께 나병이의 집을 수색하게 됩니다. 뭔가 우리가 놓친 비밀이 있는 거야. 찾지 못하면 구산형은 어떻게 됩니까? 베개를 뜯어보고 난로안을 살펴볼 정도로 샅샅이 뒤져보지만 여기서는 결국 찾지 못하고 힌트만 얻을 것 같네요. 구산형 씨가 위험해집니다. 구산형이 누군가에게 쫓기고 있는 걸 보면 악기에 완전히 잠식된 건 아니고 그래도 아직 약간의 시간은 주어진 것 같습니다. 11화 마지막 악기에 잠식된 장면, 그리고 예고편에서 염혜상과 홍세를 속일 때 둘 다 밤인 걸 보면 아직 빛이 있는 낮에는 악귀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타이밍이 있어 보이죠. 개인적으로 구산형과 염혜상이 의식을 잘 마무리하고 악귀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해피엔딩을 기대하고 있지만 이 과정에서 어떤 인물이 희생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를 일입니다. 마지막 화를 보기 전까지는요. 우리가 찾지 말아야 할 걸 찾은 것 같아요. 나병이 집에서 또 다른 피해자가 나온 건가 생각이 들어 혹시나 김은희 작가가 주요 인물을 또 죽이나 싶었는데 다행스럽게도 들것 위 물체의 부피를 봤을 때 누군가의 죽은 시체는 아니고 11화에서 나왔던 이양이의 유골이 수거되는 장면인 것 같네요. 확실한 건 구산형과 어머니는 살아남은 채로 막이 내릴 것 같은데요. 그동안 많이 힘들었지. 이것도 구산형이 혹시 악귀에 들린 상태일 수도 있지만 그러기엔 악귀가 연기를 너무 잘합니다. 만약 이것도 악귀에 씌인 상태라면 거의 김태리급 연기력이네요. 개인적으로 악귀를 너무 재밌게 본 1인으로서 다음 화가 기대되면서도 마지막 화라 너무 아쉬운데 벌써 시즌2가 기다려질 정도입니다. 최근 읽은 미스테리 소설 중 악귀와 유사한 소설이 있는데 누군가 이 마을에서 라는 책입니다. 어느 한 마을에 살인사건이 일어나는데 마을 전체가 한통속으로 사건을 숨기고 주인공이 그 비밀을 파헤치는 소설이죠. 읽다 보면 왠지 한국 어느 곳에서는 이런 비슷한 사건이 일어나고 있는 실제 마을이 존재할 것 같아 서늘한 기분이 듭니다. 혹시 미스테리나 추리소설을 좋아하신다면 무더운 여름에 한번 읽어보시는 걸 추천드릴게요. 가끔 소설을 읽을 때 등장인물들의 이름이 잘 안 외워지는 경우가 종종 있죠. 그럴 때는 독서 메모장을 하나 펼쳐 새로 등장한 인물의 이름과 간단한 이력을 써놓고 중간중간 확인하면서 읽으면 더 편하게 읽혀지곤 합니다. 혹시나 저처럼 인물 이름이 잘 안 외워지신다면 참고하시길 바랄게요. 지금까지 책트폭행이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책 누군가 이 마을에서, 저자 사노 히로미. I know that I'm well away from being a perfect guy.